안녕하세요. 초등토론교육연구회에서 공부하는 영은쌤입니다. 이번에는 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논제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토론의 주제라 했습니다. 논제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논제의 종류, 그리고 논제를 만들 때의 주의점, 그리고 논제를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는 우리 학생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토론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처지에서는 이 정도를 알고 가르치면 훨씬 더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론을 조금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런 논제면 좋겠다라는 도움 말씀도 있으니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논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논제, 두 번째 가치논제, 세 번째 정책논제가 있습니다. 논제 이름에서 그 뜻들이 담겨 있죠. 사실논제는 뭡니까? 사실관계를 따지는 논제죠. 흔히 이다로 서술합니다. 누가 죄가 있다 없다. 주로 어디서 다루나요? 예, 법정에서 다룹니다. 교실에서도 사실논제 같은 형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싸움을 했을 경우, 학생들이 싸웠을 때 누구 잘못인지를 따지죠. 그때 그 사실관계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싸웠을 때 그 해결에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싸움은 특정한 학생만의 어떤 잘못이 아닐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이 잘못했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내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사랑 딴만에서는 두 학생 모두 왜 싸웠는지를 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실논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논제입니다. 두 번째 가치논제입니다. 가치논제는 가치 판단이죠. 하다라고 보통 서술한다고 합니다. 좋다, 바람직하다 이런 식이죠. 교실에서 만일에 논제를 하나 찾자면 학생들 단톡방은 바람직한가 토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논제입니다. 서술형은 해야 한다로 보통 나옵니다. 정책논제로 토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논제로 토론하면은 정책논제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자료를 찾아와서 사실관계 따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자는 것은 좋으니까 하자고 보통 말하잖아요. 바람직하니까. 그래서 가치 판단도 포함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책논제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논제를 만들 때 유의점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다, 필요하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기술한다는 것이죠. 물론 의문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문형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보통 토의의 주제는 의제형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논제에서는 의문형으로 한다면 인가, 필요한가,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로 대답이 되도록 의문형으로 만드는 것이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서술형으로 기술해서 찬반이 명확하게 나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제는 현실과 반대되게 기술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야 토론이 일어나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자고 해야지 찬반이 맞서잖아요. 하던 것을 하지 말자고 해야 찬반이 맞서죠. 그래서 현실에 반대되게 기술을 하는데, 그래서 교실에서 토론할 때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드러내고 그걸로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하던 것을 하지 않게 논제형을 하다 보면은 이중부정이 되어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일 우리 교실에서 맨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맨발 교실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맨발 교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현실에 반대되게 했더니 그게 부정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찬반을 좀 헷갈려 합니다. 찬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는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초등학생들이니까 긍정문으로 기술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맨발 교실은 필요하다. 맨발 교실은 바람직하다. 긍정문으로 기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찬반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잖아요. 찬반이 적절히 나눠질 때 학생들이 좀 흥미로워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유의하시면서 논제를 만드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논제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교과서에서 가져오죠. 근데 교과서에서 가져오는 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은 삶과 상식. 학생들 삶 속에서 논제를 가져오는 거죠. 학생들 삶에서 공간으로 따지면은 집, 학교, 뭐 마을, 학원 이런 곳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관계로 따진다면 자기 자신, 뭐 친구들, 부모님 또는 식구들, 자연과의 만남, 이런 선생님, 이런 관계에서도 논제를 찾아올 수 있겠죠.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상식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들, 그걸 시사상식이라 하죠. 그걸로 토론할 수도 있고요. 사실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 사회시간에 역사 토론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과학 시간에 환경과 관련된 논제도 정해서 토론도 많이 합니다. 이런 상식으로 토론할 수 있죠. 근데 학생들 처지에서 초등학생이잖아요. 토론을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면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생들이 토론하려면 삶에서 가지고 온 논제가 적합할까요? 상식에서 가져온 논제가 적합할까요? 저는 삶에서 가져온 논제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 초등학생들이고 토론을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삶에서 찾은 논제로 좀 어렵지 않게 토론이라는 환경에 푹 젖어들고, 그러다가 토론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상식의 논제에서 가져와서 조금 더 토론을 깊이 하는, 그렇게 흐름을 잡아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제의 종류, 논제를 만들 때 주의점, 그리고 논제는 어디서 가져오는가? 삶에서 가져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